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소셜스타 토크쇼 미개인의 진행자 국도영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공동 진행을 맡은 소셜 디자이너 황희두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또 우리 공동 진행으로 황희두 씨께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소셜 디자이너가 뭔가요? 소셜 디자이너는 네. 말 그대로 우리 사회를 좀 바꿔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좀 바꿀 수 있는 네. 새로 디자인하는 사람을 소셜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모신 분은요, 저희 방송 또 최초예요. 맨날 최초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청년사업가를 또 저희가 이렇게 발굴을 해서 모셨습니다. 이분이요, 일단은 하시고 계신 일도 굉장히 독특하세요. 장례업계에 또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본인 사업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조금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방송 활동을 뭐 활발하게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함이요, 박민재 씨예요. 박민재 대표님이시고, 1981년생, 그러니까 올해로 36. 네,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동안이시죠. 네. 네, 1981년생이시고,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상조 관련된 일이요, 선불제 상조가 있고 후불제 상조가 나눠져 있대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 후불제 상조가 뭐 조금씩 생겨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체계적으로 이 후불제 상조를 진행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회사가 이제 다함상조라는 후불제 상조 회사이시고, 이렇게 청년 창업에 성공하신 사업가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나눔과 동행이라는 봉사단체를 또 설립하셔서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또 봉사활동을 또 펼치고 계신 분이신데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연극배우분, 제가 성함은 밝힐 수 없지만 무용고자 연극배우분의 이런 장례 봉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또 화제가 되셨던 분이세요. 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 제가 소개는 좀 해드렸는데 우리 네.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불제 상조, 다음 상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박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뭔가 갑자기 경건해졌어. 대표님이 저도 이제 많이 만나뵀었는데 그 전에, 촬영 전에요. 근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굉장히 차분하시고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의 캐릭터이신데,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연극 배우 최근에 또 화제가 되셨던 그 장례 봉사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볼게요. 이때 당시에 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또 장례 봉사를 또 참여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이제 가족분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가면서 이제 연극에 대한 꿈을 이제 펼쳐 나가는 단계이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 이제 술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고시원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가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용고 처리가 될 뻔했는데, 예, 동료 연극 배우분들께서 또 한 푼 두 푼 모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장례를 치러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또 그 사정을 듣고, 저도 또 예전부터 이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 또 뭐 작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른 동료 이제 배우분들께서 챙겨주셨네요. 네네. 원래 개인적으로 아시던 분은 아니셨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평소에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다른 동료 배우분들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장례 봉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뭐 말씀하신 거 바에 의하면 이제 주변에 동료분들께서 좀 십시일반 조금 모아주셨다 했는데, 네. 이게 봉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 실비 정도만 받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정보에 의하면은 그냥 장례가 끝난 게 아니라 뭐 바다장 이런 것까지 같이 다 하셨대요. 바다장. 예, 네. 바다에서 이제 뿌려드리는 거 바다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좀 본인의 돈까지 좀 써가면서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급작스럽게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적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이 발생은 되지만은 거기에 뭐 마진을 붙인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실비 정도로,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비용 받지 않고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무연고자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게 혹시 돌아가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세요? 모르시죠? 예, 모르겠어요. 아시는 눈치로. 잘 모릅니다. 무용고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름을 없거나 이름은 있는데 이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거나 직계 가족이 없거나 이제 거의 노숙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장례라는 개념보다 그냥 형식적인 거쳐가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인권적인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예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게 많이 쇠퇴화되고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 혹시 끝나고 동료분들한테 연락 오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으실까요? 네, 많이들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이제 연극 배우분들이 한 몇 분 또 돌아가셨는데 그때마다 또 조언을 또 구하고자 또 전화도 주시고 또 도움 요청하고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도 도움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청년 활동들 하면서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근데 이게 또 마냥 이게 또 장례 쪽이랑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마냥 되게 기분이 좋다고 하긴 또 애매한 그런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런 기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분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남을 돕는다는 거는 되게 보람차고 저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일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장례다 보니까 조금 우울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얼굴에 표정을 웃음을 지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년 이제 매 수년 거의 1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다뤄야 되는 주제가 뭐 장례와 관련된 내지는 뭐 죽음과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한번 뵙고 말씀 나눴을 때 장례 지도사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장례 지도사란 삶과 죽음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다들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그리고 옛날부터는 장례에 대해서 아는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바가지 씌운다 이런 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불투명하다 이런 인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산자는 이제 가족분들, 유가족분들, 죽은 자는 이제 망인이 되겠죠. 그 관계에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 장례란 게 밝게 투명하게 갈 수도 있고 또 다시 불투명하게 어지럽게끔 지저분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PD님 먼저 죽음이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예, 죽음이란 먼저. 마무리죠. 아까 흔하게 뭐 끝이라고 했다는 흔한 평범한 시민이네요. 그렇죠. 저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근데 마무리가 이게 그냥 뭐 쉬운 얘기 같으면서도 원래 그 마무리가 좋아야 또 그 전에 과정도 또 좋게 평가받는 법이기 때문에 네.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고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과정.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예절이잖아요. 고인에 대한.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 마무리를 잘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문화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저기 희두님 맞습니다. 네, 소셜 디자이너께서는 네. 말씀이셨고 저는 이제 죽음은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거 저기 강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같은데 아니 그 잡지 예전에 촬영 한번 하셨는데
거기서 이 말씀 똑같이 하셨었는데 이거를 통화- 인용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통하네요. 아 이거 통하네요. 남의 저기를 네. 아 그걸 여기서 던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참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질문을 진짜 받으셨어요. 몰랐어요. 저는 아니 이게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답변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냐면 네네. 아 이제 말씀하신 거. 네. 아 저는 이제 그 죽음이 다들 끝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기대가 돼요. 뭐가요? 죽음. 네, 그럼 빨리 저기 생을 빨리 정리. 우리 저기 그러면은 또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 박민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죽음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작이에요. 이제, 가족들한테는 어쩔 수 없게 한 번 내지 두 번은 겪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계기로 또다시 성숙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해 나가는 시작의 단계라고 봅니다. 성숙해 나가는 시작의 단계.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바가지 씌운다는 인식이 솔직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 좀 그런 인식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게 솔직히 네. 너무 강한데 어떻게 해야 바가지 안 당하는지 꿀팁 같은 거 혹시? 뭐 꿀팁이라고 물건을 살 때 보면 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활발하게 활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랑 그다음에 카페, 뭐 지식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이 이제 정보 검색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보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들 뭐 한 군데 두 군데 이상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은 뭐 충분히 80% 이상은 바가지를 안 받을 수 있다 생각할 때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당연한 얘기. 네. 저는 그 뒤에 이제 이거는 저기 저기 자동차 방향제 살 때도 최근에 이렇게 했거든요. 업체를 비교해보고 검색을 많이 해보고. 그러면 뭐 전문가로서 뭐 그냥 바가지를 안 당하는 특별한 팁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릴까요? 네. 실질적으로 집을 구할 때도 발품을 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소위들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경황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업체든 간에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고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똑같은 얘기랑 좀 전에 하셨던 얘기랑.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많이 또 알아보고 또 많은 또 정보력이 있으셔야 네. 바가지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릴 때 선불제 상조가 있고 후불제 상조가 있다. 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차이가 뭐예요? 선불제 상조, 후불제 상조. 선불 상조는 이제 선불 할부 거래법 상조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샀을 때 뭐 할부로 했던 그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단 이제 물건을 샀을 때는 이제 물건에 대한 구입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다달이 얼마 나가는 거지만은 이제 상조 상품 경우는 그렇지가 못해요. 예. 상을 당하기 이전까지 이제 할부로 매달 납입금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금액을 다달이 이제 비용 지출을 하고 상을 당했을 시에 이제 그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시불로 납금한 그런 방식이고요. 이게 그 흔히 광고 나오는 그렇죠. 그 대형 그런 상조죠. 네. 그리고 이제 후불 상조는 이제 다달이 나가는 납입금이나 이런 거 없이 상을 당했을 때 그때 이용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 닥쳐서 이용을 그렇죠. 그때 내가 막 급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선불상조 가입 안 해놓으시면은 후불상조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선불세 상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얘기 들었다시피 이제 다달이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직접적으로 치르진 않았죠. 이제 무형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다달이 나가니까 가장 의심되는 부분은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폐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은 물품이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요새도 그렇지만 부도업체, 부실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큰 회사들한테 이제 합병이 되거나 폐업이 되거나 그래가지고 요새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선불식 상조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후불 상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장례를 치르시고 서비스를 다 받으신 다음에 이제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만약에 그 중간에 돈 이렇게 납입하시다가 그 회사가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 뭐 아무 보상 못 받나?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은행에도 예치금 넣으면은 5천만 원 미만까지는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상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납입 금액의 50%는 보장을 해주는데 50%까지만? 예, 50%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요새 많이들 가입하시는 게 400만 원, 500만 원 고액이에요. 근데 50%하면 200만 원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날아가요. 날아가는 거죠. 손해를 보니까 많은 이제 폐단이 있죠. 뭐 이건 전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저도 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광고 보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상조 가입하시면 뭐 이렇게 물품 주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TV 광고 본 적 있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부도 얘기하다가 얘기한 건데 뭐 물품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은 그건 그냥 물품을 사게 되는 거예요? 남은 금액이나 이런 건? 물품은 다달이 할부 금액이 나가요. 왜냐면은 상조 사는 상품, 거구나. 네, 상조 상품하고 물품하고의 거래가 따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다 끝나는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냥 이게 가입하면은 감사의 인사로 이렇게 제가 너무 순진한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약간 제가 되게 멍청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짜로 주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 고가의 장비들이다 보니까 따로 할부 거래가 들어가고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요거에 대한 할부 거래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근데 저도 이제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자기 돈 주고 사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저는 막 무료 증정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TV 광고에서 무료로 준다 이런 얘기는 없구나 지금 보니까 그냥 가입하면은 이걸 준다 그냥 요 정도지. 뭐 거짓말은 아니네. 거짓말은 아닌데 이제 알려주지 않는 것뿐이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뭐 선불제 상조는 그렇다 치고 후불제는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선불 상조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 예, 그리고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갑자기 상을 당하신 분들, 그다음에 요새 추세가 또 가족분들이 많이 어리시고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장래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가 지식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상조는 써야겠고, 그다음에 뭐 대형 상조는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불 상조에 많이 선택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약간 좀 충격인 게 월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이게 가입한 뒤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 돈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뭐 이렇게 딱 보험이랑 틀려요. 예, 이제 이거는 어차피 계약된 금액을 내가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400만 원짜리 금액의 상조 상품을 가입을 하고 내가 100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나머지 300만 원은 상을 치르고 나서 다시 일시불로 내야 되는 거예요? 내지는 결국에는 그럼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 오, 나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지금 보험이랑 비슷한데요. 나도 당연히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있었고 어쩐지 근데 좀 너무 저렴하다 했어.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사람 언제 저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연로하신 분들은 그냥 그때쯤 가서 가입하고 뭐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되는 거구나 했는데 그럼 이게 얘기가 다르네 이렇게 되면. 선불제 드셨어요 혹시? 저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는 잘 모르는 건 잘 안 하기 때문에 보험은 좀 몇 개 해놨습니다. 네, 그건 아무거나. 아셨죠? 예. 네. 그건 아무거나. 그러면은 우리 저기 후불제 상조 같은 경우는 그런 폐단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비용적으로 그런 폐단이 없기 때문에 어.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직접적으로 장례 진행을 맡는 장례 지도사분들 이제 역량 차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영양 차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 노하우가 있고 정보가 많으신 분들한테 선택을 하셔서 장례를 치르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약간 그 안에 그 짬밥이라는 전문 용어. 짬밥 어느 정도인지. 소셜 차이도 그런 용어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걸 꼭 잘라주세요. 이건 진짜 약간 그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2004년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오. 한 13, 13년 되네. 13년. 굉장히. 그러면은 사실은 대표님 근데 되게 젊으시잖아요. 네. 그 일반적으로 저도 제가 알기로 주변에 장례 관련된 업무 보시는 분들 연세 좀 있으시거든요. 이제 보통 네.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조금 젊어졌는데 그래도 40대 중반 분들 그러니까요. 주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직영이 전국에 7개나 되는 걸로 회사 네. 알고 있는데 7개. 어떻게 회사 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하셨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약간 이 장례 쪽은 좀 뭔가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맡기시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 젊으신 나이에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퍼뜨릴 수 있었던 뭔가 키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핸디캡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할 때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의심을 많이들 하세요. 맞아, 그럴 것 경험이 같아요. 안 됐거나. 네. 이제 보통 많이 봤던데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젊은 사람이 오니까 이게 근데 가족 같은 마음, 아들같이 손자같이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쁘다, 귀엽다 말씀 많이 해주시고. 예쁘다. 예. 네,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그런 소비를 하시려면 후불제 상조를 이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요즘에 얘기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못 쓸 것 같아요. 다른 아까 말씀하신 형태의 그런 선불제 상조를 왜냐면 아니까 내가 그냥 그쵸. 이렇게 하면 돈 버리는 것 같잖아요. 뭔가. 네, 네. 굳이 이게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뭐 사업을 이제 계속 확장을 시켜 오셨잖아요. 아까 뭐 핸디캡 얘기도 잠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역발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세 많으신 좀 뭔가 노련한 사람들만 있는 업계에 젊은 패기로 뭔가 이렇게 지금 약간 마케팅 전략이 좀 그런 쪽이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또 유효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 키워왔는데, 가장 큰 거는 그거예요. 얼만큼 노력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청년 활동하면서 되게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은근히 좀 시기를 할 수도 있고, 좀 질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좀 견딜 수 있었던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견딜 수 있었던 업계에서? 노하우라든지, 네, 업계에서 이런 분들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끝까지 버텼고요. 그냥 버티셨다. 네. 나 이 말씀 하실 줄 알았어. 그냥 버티셨다고. 여기 계속 공부를 했어요, 장래에 대해서. 공부. 예. 장래 말고도 장래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정보 습득을 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내 거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만 조금 젊으신 거지 워낙 기간이 좀 되셨으니까 어떤 연세가 있으신 경험이 많으신 분을 이렇게 모셔다 놔도 뭐 그런 쪽으로는 전혀 뭐 이분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네. 누가 오더라고요. 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박민지 대표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회사 얘기를 좀 했으니까, 제가 아까 나눔과 동행이라는, 단체를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이 나눔과 동행이라는 단체, 네, 어떻게 하다가 설립하시게 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직업이 장례 지도사다 보니까 장례를 여러 명, 수십 명, 수백 명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비용적으로 힘드신 분들, 그다음에 뭐 이래저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로 내가 어떤 거에 도움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시기만 늦었을 뿐이지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 왜 좋은 일을 하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괜찮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12주에 아니.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쵸. 많이. 사업가는 사실 이윤추구가 뭐 자본주의니까 당연한 건데, 뵈면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제가 이제 중간에 몇 번 했는데, 네, 왜 이렇게 뭔가 사업가로서의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런 좋은 일 위주의 활동을 하시려고 해오셨는지. 모든 일이 그랬지만은 일을 즐기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 일 자체가 이제 죽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례란 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한테는 일인데 상대방 이제 저한테 장례 진행을 맡기시는 분들, 가족분들한테는 일생일대 가장 슬픈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한테는 또 스쳐가는 일이지만은 이 한 가족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얼마만큼 더 잘할 수 있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더 잘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것 때문에? 일을 즐기고 싶어서? 그런가요? 잘하는 일을 즐기고 싶어서? 네. 네. 맞죠? 맞는 거. 제가 정리 잘했죠? 예.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제 대표님 참고로는 잠을 못 주무고 오시고 오셔가지고, 네. 간혹 대답이 이상한 쪽으로 가더라도 그러려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맥락적으로는 뭐, 네네. 다른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나눔과 동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봉사단체를 또 이제 만들고 계시죠, 지금? 네. 언제 완성되나요? 지금 거진 한 80% 이상 완성이 됐고요. 80%. 네, 이제 8월 말 정도면은 8월 말. 예, 다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말 이후부터는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약간 또 희망과도 같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주로 뭐 하실 예정이세요? 이거 저기 생기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장례 부분들, 이제 무용고자들,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극빈자들 이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고, 요 5월달에 이제 수급자분들한테 행해지는 이제 연구차 무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연구차 무료 지원 사업. 이게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오, 진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으로 더 부담을 느끼게 됐어요. 이제 수급자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뭐 부담을 하더라도 예, 이런 부분들 차량을 구입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차 지원 사업이 아예 없어졌나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이제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에서 이제 적십사 단체 적십자. 거기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5월 말 그렇죠. 5월 말부터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미약하나마 이제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커졌죠. 지금. 그 사회적 약자분들. 예. 비용이 차이가 얼마 정도 발생된 건가요? 폐지되고 나서. 폐지되고 나서 지금 한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나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뭐 대표님께서는 그거를 나눔과 동행을 통해서 뭐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렇게 그 비용적인 부분을 좀 충당을 하실 생각까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나오는 장례 지원금으로는 충분히 이제 미약하나마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담이 또 생기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봉사의 목적도 그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하고 갔습니다. 아예 감수를 하시려고. 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좀 뭐 외람된 말씀일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잖아요. 뭐 장례 업계에 일을 하지도 않고 있고 사실 뭐 복지정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눈에 많이 보이는 이런 쪽에 좀 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언젠가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소식들을 네. 개선 지켜주시면 정말 큰일 하시는 거니까.